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는지 또는 그 관련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쭉 지켜봤습니다만 그 결과 이제 총평을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너무 그쳤다. 상당히 좀 치열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논쟁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 이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기자회견을 재개한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보다는 이 솔직한, 그리고 이 우리 국민한테 사과하는 그런 표현을 실제로 썼다. 이거에서 상당히 이제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원체 그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논평을 할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이 국내힘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간의 이런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산됐고 그런 것들이 거의 사실상 사실이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이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말 자체는 한동훈 전 위원장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뭐 한동훈 뭐 20년 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상당히 뭔가 이 두 사람 간에는 이미 인간적인 관계는 끝났다. 이 검찰 시절에 뭐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이 검찰에서 맺었던 그걸 상하 관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무슨 동료, 검찰 동료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식의 관계도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하나의 정치인, 자신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정치 인 또는 그 정치 세력의 뭐 한 지도자,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인식하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과정에서 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김경률 당시 국내 비상대책위원이 한 방송사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명품백, 수수 뭐 이런 것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국내 반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했다, 그겁니다. 루이 16세의 왕비이지 않습니까? 그걸 언급했다고 해서 이제 이 대통령실의 감정이 완전히 상했다. 그리고 이 김경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통령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관섭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찾아와서 사퇴 요구를 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게, 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거를 그날 그렇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맞다, 그거 사실이다, 사퇴 요구 받았다, 그게 정말로 진심이냐, 이렇게까지 되물었다, 이것까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질문은 이랬습니다. 한동훈한테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요지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이랬습니다. 글쎄, 그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애초에 이 비서실장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무 수석 내지는 정무 관련 참모들과는 이런 얘기가 전혀 오고 가지 않았고, 비서실장이 그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달한 게 아니다. 비서실장 이관섭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사퇴를 요구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한 정당의 이 당직 당무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개입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심지어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뭐 총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총재 같은 그런 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집권당에서 이 대표보다도 어쨌든 그 상위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대통령의 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하명을 받은 게 아닌 그냥 비서실장 대통령의 참모가 즉흥적으로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격인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사퇴해라.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첫째,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이 이관섭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에도 상당히 금이 갔고 그 뒤로도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뭐 이렇게 이제 저기 서천 가가지고 이렇게 어깨 두들기면서 이렇게 풀었다고 하고 뭐 대통령 전용 열차를 같이 타고 올라오면서 뭐 얘기를 했다고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풀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한 지 그때가 아마 불과 3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3주 좀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사퇴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게 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 비서실장이 집권당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는 그거를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온갖 매체에서 다 썼습니다. 이관섭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에서 다 대서특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비서실장을 그냥 그대로 놔둔 것 자체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이관섭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관섭이 이 비서실장직을 이제 그만두고 이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임식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무슨 합창 동호회인가? 그 사람들이 뭔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설날 때 뭐 그 같이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뭔 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이런 거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그냥 당무 개입도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참모가 즉흥적으로 집권당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한 그 사건의 장본인을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해가 있었습니까? 말이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그걸 갖다가 본 뜻을 물론 취지는 알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랬다. 또는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요거에 자기에 대한 도전 이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오해가 있었다. 또는 뭡니까? 이관섭에게 자신은 그런 말을 한지 한동훈 사퇴 이런 거 요구해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이관섭이 그걸 오해해서 한동훈한테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했다. 또는 이관섭이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한동훈이 오해를 해서 그런 논란이 발생했다. 대체 뭡니까? 무슨 오해가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옹호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어느 자리에서 나왔습니까?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야말로 정말 그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한테 물론 우리 국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한 건 아니지만 기자들을 통해서 한 거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마련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는 거는 글쎄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느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속해 있는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고 총선을 이끌었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요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 체제에 이 국민의힘을 자기가 소속된 정당 또는 이 윤석열 정권의 한 축 국정 파트너 이런 걸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요 정당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인식하게 된 계기, 그렇게 인식하게 된 원인, 그건 무언가? 이런 것들이 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표현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이제 한동훈은 과거 나의 뭐 검찰 후배도 아니고 검찰 동료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의 초대 내각의 이 강요도 아니고 이제 하나의 객체이고 자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주요 정당의 주요 정치인일 뿐이고 이 정치인으로서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거는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전 위원장 이 언급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다시 이렇게 마음을 합심하기로 그런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지지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애써 이렇게 무마하고자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는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그건 좀 억지 주장이다 그겁니다. 딱 봐도 그 누구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감정이 좋지 않고 이제 한동훈과의 개인적 인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한동훈은 그냥 주요 정당의 주요 정치인일 뿐이다. 그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왜냐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서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말미에 이 TV조선 기자, 그 기자는 이제 저하고 같이 수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지막 질문을 받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느냐? 그럴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문을 맺어왔다.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근데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말 재충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 국내에서 이 총선에서 실제 자기들이 출마하지도 않았지만 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전혀 그와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상당히 또 이 뉘앙스가 묘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다르고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겠다도 아니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어감이 다릅니다.
뜻도 다릅니다.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도해서 한동훈과 만날 그런 것까지 내가 없지만, 어떤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환경이,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사소한 이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 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 대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득력이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동문서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자기가 그런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고, 자기가 한동훈 사퇴라는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참모가 가서 즉흥적으로, 그리고 임의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사퇴를 해라, 이렇게 요구한 그 이관섭이라는 사람을 왜 계속 옆에 두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관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이,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관료입니다. 여러분들, 관료를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관료 또는 공무원, 이런 직군을 갖다가 좀 안 좋게 얘기해서 영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관섭이라는 사람은 그런 업무 환경에 너무나도 익숙했고, 그런 거를 평생 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치 갑자기 자기가 정말로 어떤 정치인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갑자기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수용하겠느냐, 공감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도록, 밝히도록 원고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사전 원고를. 왜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 정말 저는 그 대통령실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굳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오늘 이 70분간 진행됐다고 하는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 스스로도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여쭙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